안녕하세요 여러분,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달간의 독서를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해요.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대체 뭔 책을 그렇게나 읽냐고, 자기계발서만 읽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요, 한번 제가 읽고 있는 전체 책들을 살펴보는 것도 저 자신에 대한 탐구도 되고 현재 독서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우구님들과도 공유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이 빡빡이가 대체 뭘 읽는지 같이 확인해보러 가실까요? 제가 매일 독서할 때마다 기록하던 노트들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독서노트 기록 모음이에요. 독서 3022일차부터 쭉쭉쭉 내려가 보면 독서 3048일차까지 세보니까 총 27일이더라고요. 6월이 30일까지 있는데 3일은 어디서 빼먹었는지 잘 모르게 총 27일을 독서했습니다. 제가 이 안에 있는 책 제목들을 다 뽑아온 독서 목록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조조에게 말하다 라는 책부터 19번 눈물을 마시는 새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총 19권이더라고요. 다시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찾냐? 소환! 책을 다 찾아왔어요. 와, 목록으로 볼 때는 이 정도로 이렇게 푸짐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 묵직할 정도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2권 정도 목록에 없는 책도 있는데요. 한 권은 전자책으로 읽었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제 잠자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그 2권을 뺀 나머지 책들이에요. 근데 이 전체 책을 한 달 동안, 저는 읽는 게 되게 느린 사람이고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기록도 하기 때문에 다 읽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다 읽은 게 아닙니다. 이 중에는 완독한 책도 있지만 한두 챕터만 읽고 나중에 읽어야겠다 미뤄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예전에 읽었다가 이번에 빠르게 훑어보면서 재독한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권의 책들을 다 읽었다라고 말할 순 없는 거죠. 그동안 독서하면서 이게 저만의 독서 스타일로 굳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완독하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소설이나 특정한 주제를 깊이 다룬 책들은 최대한 한 권의 책들을 통째로 읽으면서 완독하려고 노력하지만요, 그 이외의 책들, 자기계발서나 뇌과학책,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읽어도 얼마든지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완독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조금을 읽더라도 그냥 하루 10분 이상 매일 독서해 나가는데 의미를 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0일 중에 3일을 빼먹었다니. 10분만 하면 하루 카운트가 되는 건데 다음 달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 책들을 두서없이 보면 너무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요, 분야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 자, 이렇게 3권,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권. 근데 여기에서는 같은 책이 중복돼 있거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랑 이 책의 원서 버전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6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3권이 있는데 원래 이 분야의 책은 2권 더 있어야 되는데 그 2권이 한 권은 전자책이고 한 권은 제 잠자리 머리맡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 이렇게 있는데 이 분야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삼국지 관련 책이 3권이었습니다. 삼국지 관련 책이지만 컨셉이 달라요. 이 책은 삼국지와 심리학이 만났고요. 이 2권의 책은 삼국지와 전략이 만났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되게 좋아해요. 뭔가 2가지 분야가 연결이 된, 삼국지도 좋아하는 제게 심리학 공부와 전략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책들을 보면 뭔가 사지 않고 배길 수가 없어요. 특히 제가 삼국지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10권짜리 어린이 삼국지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린 저에게 삼국지든 뭐든 책을 한 권 읽으면 1,000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하루 용돈이 300원일 때여서 저한테는 엄청 큰 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게 삼국지였어요. 처음에 삼국지 1권을 다 읽고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1,000원을 타고 1권 끝내니까 2권째는 더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계속 1,000원씩 받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10권까지 읽고 나니까요, 처음에는 사실 그 1,000원 받는 재미로 책을 읽었지만 다 읽고 나니까 삼국지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책 읽는 습관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용돈을 안 받아도 자연스럽게 계속 책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대부분 판타지나 무협 소설이긴 했지만요. 그때부터 제가 삼국지를 엄청 좋아라 해서 지금 또 이문열 삼국지와 황석영 삼국지를 엄청 좋아하고, 삼국지 관련 책들만 모아놓은 특별 책장 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과 뇌과학 관련 책 3권이에요. 이 책 2권은 뇌과학 책입니다. 예전에 이미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재독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처드 도킨스의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후다닥 사가지고 일단 앞부분만 읽은 상태입니다. 이런 과학 책들은 제가 29살 이후부터 여러가지 교양 도서들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과학의 재미도 서서히 알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런 과학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뇌과학은 근래 10년, 2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고전 같은 책들에서는 이런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고전에서 읽었던 어떤 지혜들과 현대의 뇌과학을 연결해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짜잔!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읽은 분야입니다. 자기계발 성공학 분야예요. 권수로만 봐도 제가 얼마나 성장에 심취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인간이 어떤 방법을 취할 때 더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했었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그 노래 실력이 그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어떤 노력의 요소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일까?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뭘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자라오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취향, 내가 이미 타고난 재능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좋은 방법을 모르면 그런 재능을 가졌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음을 책을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저는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제가 계속 책을 어떻게 읽으면 더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운동은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지엽적인 분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생이란 걸 정말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계속 책을 통해서 탐구해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성장과 성공,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짜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2번째로 많은 권수를 차지한 분야입니다. 문학 이론과 소설들이에요. 문학 이론은 이 한 권과 문학의 쓸모라는 전자책이었고요. 그리고 3권의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사랑했던 책들은 전부 판타지 소설이었거든요. 그리고 29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가지 교양도서와 양서를 읽기 시작했을 때도 첫 시작은 태백산맥과 같은 문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 문학 위주로만 계속 읽게 되고, 저의 사심은 뒤로만 미뤄두고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 사심 채우기 독서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기보다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문학이 가진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도 좀 탐구해 보려고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가, 그리고 전자책 문학의 쓸모,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문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소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이런 타자의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서 내 좁은 삶에만 갇히지 않고 더 넓고 깊게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그런 확신을 얻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재미로만 읽던 소설이 이제 저의 삶에도 매우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에요. 짜잔! 자연과학 분야도 한 권 있었어요. 씨앗의 승리라는 책이었는데, 근데 이 책은 제가 자연과학
자연과학으로 분류를 하긴 했지만 사실 성공학으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과학 책이지만 저는 성공학처럼 읽었습니다. 씨앗이 어떤 식으로 멀리 퍼져나가는지를 보면서 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더 멀리 퍼뜨릴 수 있을까, 현재 나의 사업 아이템을 또 어떻게 더욱 잘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나무, 곤충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책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연이 주는 지혜에서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권, 외국어 관련 도서입니다. 제가 지금 곧 40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30이라는 마음으로 읽어본 책, 30 외국어를 다시 시작하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외국어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샘솟다 보니까 이 열정이 그냥 식어버리기 전에 조금 더 장작을 넣어줘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은 6월에 우기부기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한 달간 이런 책들을 읽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총평을 해보자면요, 자기계발서나 뇌과학 책은 언제나 읽는 책들이어서 약간 패시브 독서 같은 느낌이라면 이번 달에는 그래도 저의 마음을 밑바닥부터 뭔가 충족감을 채워주는, 어디 있나요? 문학 독서, 소설들도 열심히 읽은 한 달이어서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충족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제가 비문학적으로 과하게 쏠려있던 독서의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더 다양한 문학 작품들도 읽어보면서 소설 읽기도 저의 패시브 독서로 만들면 제 삶의 행복도 더 풍성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독서 결산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저는 제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저라는 사람과 더 친해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도 강추해드려요. 이번 한 달 동안 나의 정신이 어떤 책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의 내면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 소환하면 책이 이렇게 따다닥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5, 6, 7, 8, 45, 16) 16권? 뭐가 또 빠졌지? 여러분, 다 찾았습니다. 으아!